16번 문제입니다. 공실률에 관한 문제네요. 가볍게 정리를 합니다. 공실률이란 1번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아니하고 비어있는 기간의 비율을 말한다. 맞는 지문. 2번 사무실의 수요 분석에서는 공실률을 조사하여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위험성이 없는지를 조사한다. 맞습니다. 3번 공실률 분석은 투자 부동산의 안정적인 점유율 결정에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4번 공실률 조사는 부동산 시장 조사의 핵심 사항으로 임차 공간이 실제로 임차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맞습니다.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이 줄일 수 있다. 여기서 5번이 틀린 지문인데 우리가 임대 기간이 길수록 공실이 적어진다 해야 되겠죠. 해서 1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시행사의 사업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몇 개냐 했어요. 공사기간 연장은 부정이죠. 이자율 상승도 부정이죠. 분양률 저조도 부정이죠. 인허가실 용적률 증가, 이게 긍정이네요. 용적률이 많아지면 건물을 많이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매수 예정 사업 부지의 가격의 상승, 그러면 부지 값이 비싸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부정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1개, 인허가 문제, 용적률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영향. 정답은 1번. 18번입니다. 조합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되는 거. 말하자면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은 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은요 긍정이 되겠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부담금 인상은 뭐가 됩니까? 이거 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 할증은 긍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주비에 뭐냐면 대출 금리 하락 그러면은요 이것도 이제 좋은 요소, 긍정적인 거. 공사 기간의 연장 부정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의 증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에 해당되는 것은 4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개발에 관한 내용인데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제 이걸 부동산을 공급하는 걸 말하는데 다만 시공을 담당 행위는 제외한다. 자, 이 지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개발이라는 개념의 주체는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시공은 시공사가 하는 거고 건설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개념 안에는 시공이라는 개념이 제외된다는 거 꼭 체크하고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니은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개발권 양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디귿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X죠. 그래서 흡수율은 내가 공급된 부동산이 미래에 얼마나 소화될 것이냐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에서는 반드시 미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합니다. 디귿은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니을 개발 사업에 있어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과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그 다음에 니을, 미음, 그러니까는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 맞습니다. 시장성, 매매 가능성, 방법은 흡수율 분석, 그 다음에 미래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 분석이다. 이런 말들을 시장성에서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 맞는 말. 시장성, 매매 가능성, 흡수율 분석, 미래, 미시적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니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3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흡수율, 그럼 미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X. 니을, 개발 사업의 법적인 위험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거, 소유권과 같은 공법적인 거. 틀리죠? 반대로 해놨죠? 예. 그 다음에 미음, 개발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 맞습니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은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이죠. 틀린 거. 1.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소유자와 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도가 작고 소규모 부동산일 때 자체가 자기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발하는 것을 자체 개발이라 하고, 이거는 위험이 소유자 몫으로 가는 것이고 이익도 소유자의 몫으로 되는 것이죠. 해서 1번이 틀린 말.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3번, 사업 위탁 방식은 소유자가 업자에게 시행을 의뢰하고 업자는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한다. 맞습니다. 4번, 지주 공동사업은 소유자가 업자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5번, 토지 신탁형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해서 2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1.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는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 말하자면 시행이라는 것은 그 개발의 주체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비용을 분양금으로 정산했다 이 말이에요. 건설회사는 시공을 하는 거고요. 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틀린 지문. 2번,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이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위험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은 완성이 가까울수록 불확실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해야 되겠죠. 틀린 지문. 3번,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가 건설 단계에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신탁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땅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모든 책임을 신탁회사가 갖고 자금도 신탁회사가 동원을 하고 분양도 신탁회사가 하고 그리고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소유자에게 배당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 4번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 시행은 소유자가 하죠. 자기 땅이니까. 그리고 이익의 귀속은 건설회사다? 아니죠. 소유자가 되겠죠. 5번 등가 교환 방식은 소유자와 부동산 신탁회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X. 등가는 서로 나누어 먹게 하는 거니까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2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입니다. 틀린 것 1. 등가 교환의 경우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 서로 나눠먹게 하는데 이때 지주가 이제 그 개발업자의 몫을 대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업자에게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맞습니다. 3번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고 이는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5번 토지 신탁 개발의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이전하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돌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